나는 귀를 막았다. 그리고 오직 가격과 거래량이라는 숫자의 언어에만 집중했다. 월스트리트의 천재들조차 경악하게 만든 니콜라스 다비스는 차트 공부는커녕 밤마다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던 무용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나의 박스 원칙만으로 평범한 인생을 수백억 자산가의 삶으로 180도 뒤바꿨습니다. 2026년 현재 여전히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생존할 유일한 필승법은 바로 이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 이론에 숨겨져 있습니다. 주가는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거대한 에너지가 응축된 일정한 가격의 감옥, 즉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니콜라스 다비스는 주가가 박스의 천장을 뚫고 나가는 그 찰나의 폭발력을 포착해 부의 흐름을 통째로 거머쥐었습니다. 복잡한 지표나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가격과 거래량이라는 본질에만 집중하며 상단을 돌파할 때 진입하고 하단을 이탈할 때 칼같이 잘라내는 기계적인 멘탈이 핵심입니다. 지금 당신의 계좌를 구제할 유일한 탈출구, 니콜라스 다비스가 정립한 박스 매매의 정수를 깨닫는 순간 당신의 수익률은 상상 그 이상으로 폭등할 것입니다. 당신도 이 박스 안에서 잠자고 있는 거대한 기회를 움켜쥐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제가 직접 검증한 이 박스, 돌파의 비밀을 토대로 지금 바로 여러분의 차트의 첫 번째 박스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챕터 1. 주식 문외한이 수백억을 번 충격적인 투자 시작. 니콜라스 다비스는 공연 보수로 주식을 처음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주식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2달 후 신문의 주간안을 우연히 보다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2배에 가까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렇게 그의 주식 투자 인생이 시작됩니다. 처음 그는 모든 초보 투자자들이 그러하듯 전문가의 말을 믿었습니다. 증권 중개인의 조언을 따르고 경제신문의 추천 종목을 매수하고 주변의 정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손실이 쌓여가는데도 그는 운이 안 좋았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후 그는 기본적 분석, 즉 재무제표 분석에 매진합니다. 수백 개의 상장 기업 재무제표를 밤새 연구하고 주가 수익 비율을 비교하고 배당금, 지급 내역을 분석합니다. 그야말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종목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종목의 신용까지 끌어다가 전 재산을 투자합니다. 분석 결과 그 주식의 가치는 매수 가격보다 훨씬 높았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또다시 참패였습니다. 주가는 계속 하락했고 그는 막대한 손실을 보며 매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한 분석, 과학적인 방법론,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매일 치열하게 시장을 관찰했기 때문입니다. 매일이라는 단어가 이 투자 전략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꾸준히 관찰하고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챕터 2. 개미 투자자가 절대 모르는 주가와 거래량의 비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아무 기대도 없이 한 종목을 매수합니다. 기본적 분석도 없었습니다. 재무제표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은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경험이 그에게 결정적인 깨달음을 줍니다. 주가와 거래량이 먼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후 수많은 차트를 연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주가 변동은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존재하고 그 이유로 인해 주가는 일정한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일정한 틀 안에서 움직임을 반복합니다. 그는 이러한 틀을 박스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투자, 기법인 박스 이론의 탄생입니다. 실제로 그가 경험한 인상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발견한 후 매수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에 매우 비밀스럽게 진행되던 대형 호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호재가 발표되기 전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미리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와 거래량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내부 정보 없이 오직 주가와 거래량 분석만으로 마치 내부자처럼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술적 분석의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주가와 거래량으로 먼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무제표나 뉴스보다 주가와 거래량의 흐름을 먼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남들보다 빠른 정보를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것보다 주가와 거래량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챕터 3. 박스 이론 완벽 정리. 이것만 알면 당신도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박스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가는 일정한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진동하며 박스 모양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35에서 50 사이에서 오르내리기를 반복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박스입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이 박스가 돌파되는 순간입니다. 35에서 50 범위의 박스를 형성하던 주가가 50을 넘어서 60에서 70의 새로운 박스를 형성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강력한 상승 신호입니다. 기존 박스의 상단을 돌파하고 더 높은 박스로 이동하는 것. 이것이 매수 타이밍입니다. 반대로 박스의 하단을 이탈한다면 이것은 매도 혹은 손절매의 신호입니다. 그가 변동성에 대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박스 안에서 위아래로 크게 튀는 종목을 좋아했습니다. 변동성이 작고 횡보하는 종목은 침체된 종목이라 판단했습니다. 활발하게 에너지가 살아 움직이는 종목이어야 박스를 돌파할 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박스 이론을 실제 투자에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여러 박스를 연속으로 상향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을 찾습니다. 가장 최근에 형성된 박스의 상단 근처에서 매수를 준비합니다.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순간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직전 박스의 하단을 손절매 가격으로 설정합니다. 주가가 예상과 다르게 하락하여 손절매 가격에 도달하면 즉시 매도합니다. 감정은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이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박스를 연속으로 넘어가는 상승 추세 종목만 매수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는 상승 추세일 때만 매수한다는 원칙을 절대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락 중인 종목을 싸게 샀다가 더 싸지는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박스 이론입니다. 챕터 4. 손절매와 수익 극대화. 부자 투자자와 개미의 결정적 차이. 박스 이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이 이론을 보완할 두 가지 장치를 추가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이론도 무용지물입니다. 첫 번째는 손절매입니다. 그는 아무리 확신이 있었더라도 주가가 예상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즉시 매도했습니다. 이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팔고 난 후에 주가가 다시 오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큰 손실을 보는 것보다 작은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낫고 언제든지 다시 매수할 기회는 주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절매는 투자자를 파산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원칙이 바로 손실은 작게, 수익은 크게입니다. 두 번째는 수익을 섣불리 실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만 올라도 팔아버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면 수익은 작고 손실은 크게 됩니다. 그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상승 추세를 따라 움직이되 손절매 가격을 점차 높여가면서 수익을 지켜나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주가가 오를수록 손절매 기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승이 둔화되면 익절 기준을 크게 올립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면 즉시 매도합니다.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이 두 가지 장치가 결합되면서 그의 투자법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손절매로 손실을 제한하고 추세를 끝까지 따라가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큰 수익을 낸 것은 수십 번의 잦은 거래에서가 아니라 몇 번의 크고 결정적인 거래에서였습니다.
이것이 개인 투자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입니다. 자잘한 수익을 여러 번 챙기는 것보다 큰 추세를 잡아서 끝까지 타는 것이 훨씬 강력한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전체 시장의 흐름을 함께 보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처음에 개별 종목에만 집중했다가 예상치 못한 급락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전체 시장이 약세장으로 접어들면 개별 종목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이후 그는 전체 지수가 약세인지 강세인지 판단하는데 시장 지표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목들이 전체 시장 하락 대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했습니다. 시장이 약세임에도 하락하지 않고 버티는 종목,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강력한 매수 신호였습니다. 챕터 5. 기술적 펀더멘털 투자법. 니콜라스 다비스의 최종 진화. 그의 투자 이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수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그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결합한 방법에 도달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기술적 펀더멘털리스트라고 칭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먼저 종목을 걸러냅니다.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박스 이론에 맞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을 체크합니다. 그 다음 그 종목의 펀더멘털을 확인합니다. 수익이 성장하고 있는지, 해당 산업이 성장 중인지,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기술적 신호가 좋고 펀더멘털도 뒷받침되는 종목이라면 강력한 매수 후보가 됩니다. 특히 그는 시대의 흐름, 즉 유행을 매우 중요하게 봤습니다.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산업, 사람들의 기대감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에서 선도 기업을 찾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주가는 결국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수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 혁신적인 기술과 상품이 등장하는 분야의 선두, 기업 주가는 시장 전체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주가와 거래량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읽는 것이 이 투자법의 핵심입니다. 매일 주가와 거래량을 기록하고 관찰하는 것, 그리고 매매일지를 쓰는 것도 그가 강조한 중요한 습관입니다. 단순히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을 통해 자신의 실수 패턴을 파악하고 수익이 났던 거래의 공통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주식에도 성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투자 스타일과 맞는 종목이 있고 맞지 않는 종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오직 꾸준한 기록과 관찰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강조한 것 중 하나는 감정 통제입니다. 실제로 그는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월스트리트 현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동안 쌓아온 원칙을 모두 무너뜨리고 맙니다. 주변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의 말을 따르고 감정적으로 매매했습니다. 그 결과는 단 몇 주 만에 수억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그는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 단 하나의 원칙을 세웁니다. 어떤 소음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오직 주가와 거래량, 그리고 자신의 원칙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다시 회복한 후 그는 다시 수익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결국 누적 수익 250만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가 인정하는 투자 대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그는 여전히 댄서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전업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잠깐 시세를 확인하고 다음 날의 매매를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지능이 아닙니다. 배경이나 학력도 아닙니다. 오직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매일 주가와 거래량을 관찰하고 박스 이론으로 상승 추세를 확인하고 손절매로 손실을 제한하고 주세가 살아있는 동안은 보유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틀렸다면 즉시 인정하고 나오면 됩니다. 맞았다면 계속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주가와 거래량을 기록하고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뭔가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느낌이 쌓이면 감이 됩니다. 그 감이 원칙이 됩니다. 그 원칙이 수익이 됩니다.
주식 투자 성공은 특별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원칙을 지키며 감정을 배제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니콜라스 다비스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존경받는 이유이며 그의 박스 이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이유입니다. 챕터 6. 종목 선정의 진짜 기준. 개인 투자자가 놓치는 결정적 포인트.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뉴스에서 특정 기업이 실적 호조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날, 막상 주가는 오히려 하락합니다. 반대로 아무런 뉴스도 없는데 조용히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엄청난 호재가 발표되면서 폭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모두 같은 원리에서 비롯됩니다. 주가는 뉴스보다 항상 먼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니콜라스 다비스가 강조한 종목 선정의 핵심은 바로 이 순서에 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가와 거래량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진짜 주목받을 만한 종목일까요? 그가 제시한 기준은 명확합니다. 첫째로, 해당 산업 전체가 성장하는 국면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업이라도 산업 자체가 쇠퇴하는 국면이라면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산업 자체가 뜨거운 성장 국면이라면 심지어 그 산업에서 2등 기업의 주가도 함께 올라갑니다. 투자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주도 산업을 먼저 찾고 그 안에서 주도주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둘째로, 해당 산업 내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어야 합니다. 같은 산업 내에서도 주가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전체 시장이 하락할 때 가장 적게 하락하고 전체 시장이 상승할 때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이것이 진짜 주도주의입니다. 상대적 강도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은 단순하지만 실전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전체가 약세일 때도 꿋꿋이 버티는 종목이야말로 강세장에서 가장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아직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어야 합니다. 이미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떠들고 있는 종목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매수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점에서 매수하면 대부분 고점에서 물리게 됩니다. 다비스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종목이 주가와 거래량으로 신호를 보낼 때 먼저 올라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개인 투자자가 기관이나 세력보다 유리한 점 중 하나입니다. 소액으로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목 선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래량의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별다른 뉴스도 없는데 거래량이 급증한다면 이것은 누군가가 대규모로 매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거래량 증가가 항상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증가와 함께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것은 매우 강력한 매수 신호가 됩니다. 다비스는 이 거래량의 급증을 누가 내부 정보를 알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했고 그 뒤를 따라가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챕터 7. 실전 투자자들이 절대 공개 안 하는 포지션 관리의 비밀. 좋은 종목을 찾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매수할 것인지,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종목 선정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면서 정작 포지션 관리에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좋은 종목을 골라도 수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거나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비스의 포지션 관리 방식에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전체 자금을 한 번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을 때만 진입하되 진입 후 자신의 판단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면 추가로 매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것을 피라미딩 전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순간 처음에는 소규모로 진입합니다. 주가가 새로운 박스를 형성하며 추세를 이어가면 추가로 매수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오를수록 보유 수량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자신의 판단이 맞았을 때만 투자금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판단이 틀렸을 때는 소규모 포지션에서 손절매하기 때문에 손실이 제한됩니다. 틀렸을 때 손실은 작게, 맞았을 때 수익은 크게 가져가는 구조가 포지션 관리 수준에서도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가가 이미 오른 상태에서 추가 매수하면 평균 매수 단가가 높아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평균 단가는 높아집니다. 하지만 다비스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더라도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락하는 종목에 추가 매수하는 이른바 물타기를 합니다. 이것은 판단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계속 늘리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판단이 옳았을 때 수익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판단이 틀렸을 때 손실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계좌를 망치는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수익 실현에 대해서도 그의 방식은 독특합니다. 그는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손절매 기준을 점차 높여갔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손절매 기준을 30으로 설정했다면 주가가 40이 되면 손절매 기준을 37로 올립니다. 주가가 50이 되면 손절매 기준을 45로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계속 오르는 동안에는 계속 보유하면서 수익을 키울 수 있고 추세가 꺾여서 하락하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수익이 확정됩니다. 이것이 추적 손절매 전략입니다.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시점에 팔아야 할지 몰라서 불안한 분들에게 이 방식은 매우 실용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큰 수익을 낸 후에 취한 행동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수익의 절반을 반드시 회수했습니다. 투자 원금과 수익의 일부를 안전하게 빼두고 나머지로만 다시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식 시장에서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언제든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의 일부를 꾸준히 회수하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투자자를 파산으로부터 지켜주는 매우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입니다. 챕터 8. 주식 고수들만 아는 시장 사이클 읽는 법. 주식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단순히 손실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잘 되던 전략이 갑자기 먹히지 않는 순간입니다. 분명히 박스를 돌파했는데 이내 다시 무너집니다. 박스 이론대로 매수했는데 손절매만 반복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비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경험을 합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이 보유한 모든 종목이 손절매 기준에 도달해서 순차적으로 매도되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매수하려고 하는데 박스 이론의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현금을 그냥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기가 바로 시장이 약세장으로 급격히 전환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시장 예측 없이 오직 자신의 원칙대로만 행동했는데 자연스럽게 약세장을 피해간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 기반 투자의 진짜 힘입니다. 언제 팔아야 할지, 언제 현금을 들고 기다려야 할지를 별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이 알아서 그 역할을 합니다. 손절매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면 약세장에서 자연스럽게 현금 비중이 높아지고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되면 다시 자연스럽게 매수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약세장과 강세장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다비스가 활용한 방식은 전체 시장 지수의 흐름을 보조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그는 지수를 예측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이 약세장인지 강세장인지를 판단하는 용도로만 활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종목들이 박스 하단을 이탈하고 있고 전체 지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 약세장입니다. 반대로 여기저기서 박스권 돌파 신호가 나타나고 전체 지수도 상승 추세를 회복하기 시작한다면 강세장의 시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약세장에서 그가 특히 주목한 것은 하락에 저항하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전체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꿋꿋이 버티는 종목, 심지어 오르는 종목이 있다면 그것은 강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시장이 회복되는 시점에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약세장이 끝나갈 무렵 다음 강세장의 주도주를 미리 찾아내는 매우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때 가장 먼저 새로운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을 주목하십시오. 그 종목이 다음 강세장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강세장이 시작되면 반드시 새로운 주도 업종이 등장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전 강세장을 이끌었던 업종이 다음 강세장에서도 주도 업종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이 시장을 이끕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에 집착해서 이전 강세장의 주도주만 들여다보는 투자자는 다음 강세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개방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챕터 9. 투자 심리 완전 정보. 감정이 계좌를 망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 투자 전략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 심리를 이해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다비스는 수익을 내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큰 적이었는지를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투자 심리의 함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경고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확증 편향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지지하는 정보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심리적 편향입니다. 특정 종목을 매수하고 나면 그 종목에 대한 좋은 뉴스는 크게 보이고 나쁜 뉴스는 축소해서 해석하게 됩니다. 다비스도 초창기에 한 종목에 애착을 가지게 된 후 그 종목의 단점을 보지 못하고 손실을 키운 경험을 고백합니다. 이 편향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원칙입니다. 주가가 손절매 기준에 도달했는가, 아닌가라는 기계적인 판단 기준이 있으면 내 감정이나 편향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손실 회피 심리입니다. 사람은 같은 금액의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보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중인 종목을 팔지 못합니다. 팔면 손실이 확정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익 중인 종목은 너무 빨리 팝니다. 수익이 사라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 손실은 크게, 수익은 작게 되는 최악의 패턴이 고착됩니다. 다비스가 박스 이론의 손절매와 추적, 손절매를 결합한 것은 바로 이 심리적 함정을 원칙으로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자신감입니다. 몇 번 수익을 내고 나면 자신이 시장을 완전히 이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다비스 자신도 누적 수익이 크게 쌓이고 나서 이 과도한 자신감에 빠져 원칙을 모두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단 몇 주 만에 엄청난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아무리 오래 해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시장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반응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 번째는 군중 심리입니다. 주변에서 모두 특정 종목을 사고 있으면 나도 덩달아 사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모두가 팔고 있으면 나도 불안해서 팔게 됩니다. 이것이 개인 투자자가 대부분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이유입니다. 군중이 흥분하는 순간이 고점이고 군중이 공포에 빠지는 순간이 저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비스의 투자 방식은 이 군중 심리와 정반대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종목이 신호를 보낼 때 먼저 진입하고 모든 사람이 흥분해서 살 때 오히려 익절 기준을 높이며 매도를 준비합니다. 이 모든 심리적 함정을 극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역시 매매일지 작성입니다. 매 거래마다 왜 샀는지, 당시에 어떤 감정이었는지, 결과가 어땠는지를 기록합니다. 시간이 쌓이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실수하는지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뉴스에 흔들리는지, 어떤 상황에서 손절매를 못하는지, 어떤 때 과도하게 자신감이 생기는지가 기록 속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 기록이 자신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챕터 10.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박스 이론 실전 루틴. 지금까지 니콜라스 다비스의 투자 전략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론이 아무리 훌륭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전략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관심 종목 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종목을 보려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종목을 선정해서 매일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목을 선정할 때는 성장 산업에 속한 기업들 위주로 고릅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반도체 등 사람들이 미래에 주목하고 있는 산업의 기업들이 좋은 후보입니다. 단 특정 기업 이름에 집착하지 말고 그 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중심으로 관찰합니다. 다음으로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이 종목들의 주가와 거래량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루틴을 만듭니다. 다비스도 저녁 7시 이후에 하루의 시세를 점검했습니다. 장중에 계속 시세를 확인하다 보면 단기적인 변동에 감정이 흔들립니다. 하루에 한 번, 장이 끝난 후 차분하게 전체 흐름을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기록 방법은 간단합니다. 날짜, 종목명, 당일 주가, 거래량, 그리고 박스권 여부를 메모합니다. 박스권이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는지, 박스 상단에 근접하고 있는지, 거래량에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처음에는 박스권이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점점 눈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특정 종목의 움직임에서 강한 신호가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실제 매매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모의 투자로 연습하시기를 권합니다. 박스권 돌파 시점에 가상으로 매수하고 손절매 기준을 설정하고 추세가 계속되면 추가 매수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돈이 아닌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흔들리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실제 돈이 들어가면 그 감정은 몇 배로 증폭됩니다. 모의 투자에서도 감정을 통제하기 어렵다면 실전 투자 전에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전 투자를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십시오. 큰 금액으로 시작하면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커집니다. 소액으로 원칙을 지키는 경험을 충분히 쌓은 후 점차 금액을 늘려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한 번에 하나의 종목만 집중하십시오. 여러 종목을 동시에 관리하려면 판단이 흐려지고 감정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매수 전에 손절매 가격을 먼저 정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어디서 손절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하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손절매를 계속 미루게 됩니다. 반면 매수 전에 명확하게 손절 가격을 정해두면 그 가격에 도달했을 때 감정이 아닌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모든 거래에서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손절매가 여러 번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원칙을 지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손실을 봤을 때 그 손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입니다. 손실을 작게 유지하면서 계속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큰 수익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비스가 수십 번의 손절매와 실수를 거치면서도 결국 수십억을 벌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처음 몇 번의 거래 결과보다 10년 후에도 시장에서 살아남아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라톤을 완주하는 힘은 결국 자신만의 원칙과 꾸준한 실천에서 나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관심 종목 하나를 정해서 매일 주가와 거래량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쌓여서 언젠가 여러분의 계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니콜라스 다비스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사지 말고 비싸다고 팔지 마라. 오직 추세가 살아있는지를 보라.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연평균 72%라는 기적 같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시장을 씹어먹은 전설적인 트레이더 빅터 스페란데오의 필승 전략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주식 인생은 오늘부로 180도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미소를 지으며 진입하고 모두가 환호할 때 조용히 빠져나오는 시장의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습관은 바로 근거 없는 물타기와 희망 고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거창한 분석이 아니라 주세는 나의 영원한 친구라는 단순한 진리를 뼈에 새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격이 싸다고 덥석 물지 마십시오. 바닥 아래에는 지하실이 있고 그 지하실 끝에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프로는 유동성이 폭발하는 길목에서만 움직이며 내 판단이 틀렸다는 신호가 오는 즉시 손절매라는 방패로 자본을 철저하게 보존합니다. 자본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의 전쟁은 거기서 끝이기 때문입니다. 강세장 초기에는 대담한 투자자가 되어 수익을 끝까지 끌고 가고 시장이 과열된 말기에는 냉혹한 투기자가 되어 짧게 치고 빠지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친구의 속삭임이나 출처 불명의 비밀 정보는 당신의 계좌를 녹여버릴 독약일 뿐입니다. 오로지 시장의 흐름과 자신만의 원칙을 믿으십시오. 이익은 시장이 주는 선물처럼 길게 누리고 손실은 칼같이 잘라내는 이 간단한 원칙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억 원의 자산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감정을 버리고 기계적인 매매 원칙을 세우십시오. 그 원칙을 지키는 인내심이야말로 당신을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탈출시켜 줄 유일한 티켓이 될 것입니다. 챕터 1. 17년 연속 수익. 연평균 72% 수익률의 충격적인 진실. 단 한 해도 손실 없이 17년 연속으로 연평균 수익률 72%를 기록한 트레이더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믿기 힘든 숫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에서 수십 년간 활동하며 트레이더 명예의 전당에까지 이름을 올린 빅터 스페란데오라는 인물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전설적인 억만장자 투자자 폴 튜더 존스가 직접 이 사람의 투자 전략을 가리켜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강조했을 정도이니 단순한 운이나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왜 전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이 이 전략에 열광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좋은 종목만 고르면 되는 것 아닌가? 차트를 잘 보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기업의 실적만 분석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빅터 스페란데오의 전략은 이 모든 시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그는 기술적 분석가도 아니고 기본적 분석가도 아니며 가치 투자자도 아닙니다. 그는 이 모든 방법들의 장점만을 통합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재조합한 사람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전설적인 최고 경영자 레온 쿠퍼맨은 그를 가리켜 다양한 방법들의 장점을 선택한 통합적이고 집중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투자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잃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한 종목에 너무 많은 금액을 걸고 계획 없이 감정적으로 매매하며 손절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큰 손실을 봅니다. 빅터 스페란데오가 17년 동안 단 한 해도 손실을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천재적인 종목 선택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철저한 원칙과 자금 관리 전략이 그의 수익률을 지탱하는 진짜 비결이었습니다. 챕터 2. 주식 고수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자금 관리의 핵심 비밀. 그렇다면 빅터 스페란데오가 말하는 꾸준하게 돈을 버는 방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 가지 원칙입니다. 자본 보존, 일관된 이익, 그리고 더 높은 수익률 추구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나열된 원칙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구조입니다. 자본이 보존되면 이익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밖에 없고 이익이 일관되게 유지되면 비로소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자본 보존이란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진입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질문은 얼마나 벌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잃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는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을 최소 3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내가 잃을 수 있는 금액의 3배 이상을 벌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면 절대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손익비 원칙이야말로 주식 수익률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핵심 비결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5만 달러를 가지고 투자한다면 첫 매수 규모는 자본의 10% 이하인 5천 달러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절 기준을 10에서 20%로 잡아 손실이 자본의 1에서 2%를 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첫 거래에서 손실이 나면 다음 매수 규모도 그에 비례해서 줄여야 합니다. 반대로 이익이 나면 이익의 일부는 남겨두고 일부는 다음 매수 비중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일부 이익을 지키면서 이익 잠재력을 함께 높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속으로 손실이 나더라도 자본이 바닥나는 일 없이 계속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악어 원칙입니다. 악어가 먹잇감을 무는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악어가 다리를 물었을 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악어는 더 깊이 물어버립니다. 팔을 내밀어 싸우려 하면 팔까지 물립니다.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다리 하나를 포기하고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포지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합리화하고 희망을 품고 기다리다 보면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냥 빠져나오십시오. 계획대로 손절하는 것, 그것이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챕터 3. 추세를 읽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다오 이론의 실전 활용법. 금융시장은 무질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 질서를 찾아내는 것이 투자자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파악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추세 분석입니다. 빅터 스페란데오는 주식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 다오 이론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00% 예측 기법은 아니지만 다오 이론만큼 시장 전체 흐름을 읽는 데 유용한 체계는 없다고 말합니다. 주식시장의 추세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며칠에서 몇 주간 이어지는 단기 추세, 몇 주에서 몇 개월간 이어지는 중기 추세, 그리고 몇 개월에서 몇 년간 이어지는 장기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3가지 추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냥 감각적으로 투자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떤 추세 속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기 추세입니다. 단기 추세를 이용해서 중기 추세 전환 신호를 포착할 수 있고, 중기 추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반드시 장기 추세의 맥락 안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강세장에서는 고점과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약세장에서는 반대로 고점과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집니다. 이 간단한 원칙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투자 실력은 이미 상위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약세장이 끝날 무렵에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격이 일정한 범위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박스권이 형성됩니다. 이 박스권을 상단으로 돌파하는 순간이 바로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분명한 매수 적기입니다. 반대로 강세장 고점에서도 박스권이 형성됩니다. 대규모 물량을 서서히 처분하는 세력들이 가격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매도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박스권을 하단으로 이탈하는 순간이 매도 신호입니다. 챕터 4. 추세 전환 포착 기법. 주식 매수 타점 잡는 법. 주식 투자에서 추세 전환을 정확히 포착하는 것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핵심입니다. 빅터 스페란데오는 3가지 신호만 알면 추세 전환의 60에서 80%를 포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기법 하나만 제대로 익혀도 여러분의 투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추세선 붕괴입니다. 가격이 기존 추세선을 통과하면 추세 전환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세선을 제대로 긋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승 추세라면 가장 낮은 저점에서 가장 높은 고점 이전의 저점을 잇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때 두 저점 사이의 캔들을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락 추세라면 가장 높은 고점에서 가장 낮은 저점 이전의 고점을 잇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린 추세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방식으로 그은 추세선만이 진짜 추세 전환 신호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신고가 또는 신저가 행진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소규모 조정 후 다시 상승하지만 전고점 돌파에 실패한다면 이것은 추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반대로 반등이 나왔지만 전저점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하락 추세에서 가격이 이전 단기 반등 고점을 상방으로 돌파하거나 상승 추세에서 가격이 이전 단기 급락 저점 밑으로 하락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가 모두 발생할 때 추세 전환이 확인됩니다. 두 가지만 발생해도 추세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나만 발생해도 주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EB 전략입니다. 이것은 신고가 또는 신저가 행진 실패를 활용한 전략으로 추세 전환 세 가지 조건 중 실전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조건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신고점을 만든 다음 계속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여 이전 고점을 하향 돌파하면 추세가 반전되기 쉽습니다. 특히 단기 트레이딩보다 중기 추세 스윙 투자에 적용할 때 이 전략의 정확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중기 추세의 신저가를 형성한 뒤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 저점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순간 그 지점이 바로 확률이 매우 높은 매수 타점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실전에 적용할 때 반드시 손익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매수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손절 범위를 정했을 때 목표 가격까지의 거리가 손절 거리의 3배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매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추세 전환 신호가 완벽하게 나왔더라도 손익비가 맞지 않으면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지지선에 가깝게 매수하고 저항선은 최대한 멀리 있어야 좋은 매수 자리입니다. 챕터 5 주식 수익률 폭발 성장의 핵심 이동평균선과 실적 분석의 완벽 조합 주식 고수들이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도 빅터 스페란데오는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가 단연 가장 유용하다고 꼽는 이동평균선은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다가 수평을 유지할 때 가격이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중요한 매수 신호가 됩니다. 반대로 수평을 유지하는 이동평균선을 가격이 하방으로 돌파하면 중요한 매도 신호가 됩니다. 그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두 가지 용도로 활용합니다. 첫째는 장기 추세의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종목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상승 추세를 시작했다면 장기 추세의 시작으로 판단합니다. 종목을 선정할 때도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한 종목을 우선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는 50일 이동평균선과 150일 이동평균선을 조합하는 방식도 활용합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골든 크로스로 상방 돌파하고 부평균의 기울기가 모두 상승하며 가격이 두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을 때를 매수 신호로 봅니다. 매도는 정확히 반대의 조건입니다. 이 기법은 여러 시장과 종목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고 오랜 시간 검증된 방식입니다. 기본적 분석에서 그가 가장 탁월하다고 꼽은 지표는 이익 증가율입니다. 주가는 실적에 선행합니다. 이익 증가율과 주가 변동률 사이에는 약 3개월의 시차를 두고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 그가 이 분석을 활용하는 방식은 독창적입니다. 강세장에서는 주가 변동률이 이익 증가율보다 높은 종목을 매수합니다. 이익이 10% 증가했는데 주가가 그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상승한 종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종목을 찾아봐야 합니다. 실적이 상승함에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매도 신호로 보아야 합니다. 기술적 분석 어떤 기법도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법과 사랑에 빠지거나 그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절대적 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모든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기법은 반드시 틀리게 됩니다. 유연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여러 방법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실수를 분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을 잃었다고 해서 반드시 실수한 것이 아니고 실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원칙을 따르다가 손실을 봤다면 그냥 다음 매매로 넘어가십시오. 하지만 원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감정에 휘둘렸다면 그 원인을 정직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흔히 실수는 무지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두려움을 정복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두려움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그 인정이 실수를 줄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17년 연속 손실 없는 연평균 72% 수익률이라는 숫자가 처음에는 허황된 것처럼 들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결이 놀랍도록 명확하고 단순한 원칙들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셨을 겁니다. 자금 관리, 추세 분석, 손익비 원칙,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이 네 가지를 꾸준히 갈고 닦는 투자자가 결국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됩니다. 주식 수익률 극대화를 원한다면 거창한 비법을 찾기 전에 이 원칙들을 몸에 완전히 익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고수들이 걸어온 길이고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챕터 6. 대부분의 투자자가 모르는 물타기 금지와 포지션 관리의 진짜 의미.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물타기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방법을 씁니다. 주가가 떨어졌으니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논리처럼 보이지만 빅터 스페란데오는 이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 하나로 꼽습니다. 물타기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처음에 산 종목이 하락했다는 것은 그 시점의 시장이 내 판단이 틀렸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면서 속도를 더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진입한 판단 자체가 틀렸을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 추가 자금을 투입하면 손실이 2배, 3배로 불어나게 됩니다. 올바른 포지션 관리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진입한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즉 수익이 나고 있을 때 비로소 포지션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피라미딩이라고 부릅니다. 수익이 확인된 상황에서 추가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상황에서 추가 진입하는 물타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미 이익이 발생한 상태에서 포지션을 늘리면 혹시 반전이 오더라도 기존 이익이 완충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전체 리스크가 훨씬 낮아집니다. 가격이 낮다고 무조건 사면 안 되고 가격이 높다고 무조건 팔면 안 된다는 원칙도 여기서 이어집니다. 가격의 절대적인 수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세의 방향과 전환 신호입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도 추세가 강하게 살아있고 추세 전환 신호가 없다면 그것은 여전히 유효한 매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많이 내렸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저가 매수 기회인 것은 아닙니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었다면 아무리 가격이 낮아 보여도 함부로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유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만 거래해야 한다는 원칙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내가 원할 때 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판단을 했더라도 출구가 막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과 시장에서 거래해야 원칙대로 손절도 하고 익절도 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 것만큼이나 내가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7. 강세장과 약세장을 완벽하게 구분하는 시장 사이클 분석법. 주식 시장은 영원히 오르거나 영원히 내리지 않습니다. 시장은 사이클을 따라 움직이고 그 사이클을 이해하는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 사이에는 엄청난 수익률 차이가 발생합니다. 빅터 스페란데오는 강세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약세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강세장 초기 단계에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세장과 약세장의 말기 단계에서는 투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사이클 투자의 핵심입니다. 강세장 초기에는 시장 전반이 회복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비교적 안전하게 중장기로 보유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강세장 말기나 약세장 말기처럼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시점을 포착하는 투기적 접근이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경기 순환과 주식 시장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 시장은 실물 경기보다 약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앞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 주식 시장이 먼저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주식 시장이 먼저 내립니다. 이것을 모르는 투자자들은 경기 뉴스가 좋아지는 것을 보고 뒤늦게 매수에 나섰다가 이미 시장이 고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물리게 됩니다. 반대로 경기 뉴스가 나빠지는 것을 보고 패닉 매도를 했을 때는 이미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거시 경제 지표들도 주식 투자에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금리 변화, 통화량, 인플레이션 수치 같은 경제 지표들은 주식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소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이 경제 흐름을 기술적 분석과 함께 활용하면 시장의 큰 그림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변수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 규제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는 순식간에 시장의 방향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외부 요인들이 갑자기 터졌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투자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안목입니다. 나쁜 뉴스에도 시장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시장이 그 악재를 소화했거나 더 강한 상승 동력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좋은 뉴스에도 시장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고점에 근접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챕터 8. 투자 심리 완전 정복. 두려움과 탐욕을 이기는 실전 멘탈 전략. 많은 투자자들이 기법을 배우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기법의 부재가 아닙니다. 기법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장벽이 문제입니다. 빅터 스페란데오는 이 심리적 문제야말로 투자자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합니다. 두려움은 투자에서 가장 치명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히 투자자를 괴롭히지만 더 교묘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바로 이익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수익이 나고 있는 포지션을 조금이라도 오래 들고 있으면 그 이익이 사라질까봐 너무 일찍 팔아버리는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익은 짧게 끊기고 손실은 길게 이어지는 최악의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이 났을 때 더 벌고 싶은 욕심의 원칙을 어기고 목표 가격을 넘어서도 계속 보유하다가 결국 수익이 손실로 돌변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익을 손실로 전환하지 말라는 원칙은 바로 이 탐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익절 기준을 넘어선 주가가 다시 하락할 때 이미 설정한 익절 컷 또는 본절 컷 기준에서 반드시 정리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내심도 투자 실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과도한 거래는 절대 금물입니다.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시장에 진입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은 일종의 도박 심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익비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고 추세 신호가 명확하게 나왔을 때만 진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투자 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밀 정보나 내부 정보에 의존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문, 친구가 알려준 종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는 급등, 예상 종목 같은 것들은 대부분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거나 신뢰도가 낮은 정보입니다. 친구의 말이 아니라 추세를 따르라는 원칙이 바로 이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차트와 추세가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챕터 9. 주식 매매 기록의 힘, 수익률을 2배로 만드는 트레이딩 일지 작성법. 단순히 투자하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과 모든 매매 내용을 직접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빅터 스페란데오가 강조하는 원칙 중 하나는 항상 거래 내용을 직접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매수가와 매도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판단을 했는지까지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매매 일지에는 진입 이유, 목표 가격, 손절 기준, 그리고 실제 결과를 함께 적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끝난 후에는 계획과 실제 결과가 어떻게 달랐는지, 만약 달랐다면 왜 달랐는지를 반드시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원칙대로 했는데 손실이 났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고 넘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원칙을 어겼는데 마침 수익이 났다면 그것은 절대로 좋은 매매가 아닙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결국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거래 기록을 쌓아가다 보면 자신의 투자 패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수익률이 좋았는지, 어떤 조건에서 손실이 났는지가 데이터로 드러납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자신에게 맞는 투자 스타일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감각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를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것이 프로 트레이더와 아마추어 투자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실행하기 어려운 거래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있습니다. 이 말은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거나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매매 판단이 모호하고 불확실할 때는 대부분 손실로 이어집니다. 명확한 신호, 명확한 손절 기준, 명확한 목표 가격이 모두 갖춰진 상황에서만 진입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의심스러우면 빠져나오라는 원칙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장 상황이 불분명하고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현금을 보유하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헐값 기업 인수처럼 보이는 유혹도 조심해야 합니다. 주가가 매우 낮아져서 이 가격에 사면 무조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저평가 종목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가 진짜로 높은지, 그 가치가 앞으로 주가에 반영될 명확한 이유가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헐값처럼 보이는 종목에 쉽게 끌리다가 그 종목이 계속 하락하거나 심지어 상장 폐지되는 경험을 합니다. 가격이 싸다는 것과 가치가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챕터 10. 진짜 고수만 아는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 동시 활용 전략.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이 오를 때만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빅터 스페란데오는 매수 포지션을 잡듯이 매도 포지션도 기꺼이 잡으라고 강조합니다. 즉, 시장이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세장에서는 매도 포지션이 매수 포지션만큼이나 중요한 수익 창출 수단이 됩니다. 시장이 명확하게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버티거나 기다리는 것은 엄청난 기회 손실입니다. 하락 추세를 읽고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면 강세장에서도 약세장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매도 포지션은 리스크 관리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속 시장에서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장이 폭발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특히 짧은 시간 안에 가격이 극단적으로 움직일 때는 정상적인 판단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수가 더 많이 발생하고 슬리피지도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를 쉬고 시장이 안정을 찾은 다음에 진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충동적으로 급변하는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전문 트레이더들에게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원칙을 알고 원칙을 따르는 것이 모든 투자 전략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어떤 뛰어난 기법도 그것을 일관되게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빅터 스페란데오가 17년 동안 단 한 해도 손실을 내지 않으면서 연평균 수익률 72%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정의된 원칙들을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주식 수익률 폭발 성장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기법을 배우는 데 집중하기 이전에 자신이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투자자인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손절을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는지, 과도한 매매 충동을 이겨낼 수 있는지, 수익이 났을 때 탐욕을 억제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대다수의 투자자보다 한참 앞서 있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끝까지 지켜라는 말은 단순하게 들리지만 실전에서 이것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우리의 심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뉴스는 매일 두려움과 탐욕을 자극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은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 모든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계획과 원칙으로 되돌아오는 힘, 그것이 바로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투자 근육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검증된 이 투자 전략들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추세를 따르되 단기, 중기, 장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손익비 3배 이상이 되는 자리에서만 진입해야 하며 물타기는 절대 하지 않고 수익이 나는 방향으로만 포지션을 늘려야 합니다. 손절은 계획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익은 손실로 전환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복귀해야 합니다. 시장 사이클을 이해하고 거시 경제 흐름을 함께 읽어야 하며 심리적 두려움과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 원칙들이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실전에 적용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식 투자 고수가 되는 길은 화려한 비법에 있지 않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원칙들을 비범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진짜 고수의 길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의 원칙이라도 실전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